섬 생활. 섬에서의 나의 역할. 섬에서 근무가 시작되었다. 섬에선 크게 3가지 업무를 한다. 첫째, 응급진료. 병원이 없는 이 섬에서 죽을 위기에 처하면 내게로 달려온다. 나는 24시간 내내 섬에서 대기하며 응급 환자들의 전화를 기다린다. 그들 대부분은 해경정, 소방정, 그리고 닥터 헬기에 의해 무채 병원으로 후송된다. 둘째, 일반적인 약 처방. 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 처방이 주를 이루지만 섬이라 그런지 감기, 관절약 처방도 많았다. 하나밖에 없는 의료시설이라 다양하진 않아도 대부분의 약을 갖추고 있으며 나는 섬에서 근무하는 동안 아이 받는 것 빼곤 다 해보았다. 셋째, 왕진. 밤이고 낮이고 걷지 못하는 환자들이 생긴다. 섬에는 119가 없어서 그들을 병원까지 후송해 올 수가 없다. 누가 시킨 건 아니지만 결국 그 사람에게 가야 하는 건 나였다. 하다 보니 새벽에 출동하는 건 일상이 되었다. 9시부터 시작된 내 첫 진료는 6시가 되어서야 끝이 났다. 첫날, 새로운 의사선생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노인정에 퍼졌다. 구름처럼 밀려오는 환자들을 보며 정신이 없었지만 하나밖에 없는 의료기관이니 그러려니 했다. 나는 40명이 넘는 환자를 봤다. 지금도 그렇지만 하루에 30여 명이 넘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오후에는 목이 잠긴다. 첫날은 열정 때문인지 목이 쉰지도 모르고 즐겁게 진료했다. 6시부터는 야간 당직을 섰다. 나는 임기직 공무원이라 당직비도 받지 못했다. 그야말로 열정페이였다. 그때는 어디다 하소연해야 하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언제라도 응급 환자가 생겨 대처라도 잘못하면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했다. 차라리 응급 환자는 괜찮았다. 아픈 사람에게 절실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스스로도 뿌듯함을 느꼈다. 그러나 이곳은 섬이었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풋풋했던 내 열정이 꺾이는 데는 채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다. 나는 점차 섬이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과거의 섬. 진료 중 시간이 비거나 진료 시간이 끝나면 동네 마실을 다녔다. 진료실 앞으로는 해발 100m 남짓의 산이 있었고 산 앞으로는 여러 작물이 자라는 밭이 있었다. 11월에도 가끔 이곳에는 눈이 내렸는데 해풍의 영향인지 육지보다도 많은 눈이 내렸다. 한 번씩 눈이 내리고 나면 산은 하얗게 바뀌었고 그 산은 멀리서 보는 맛이 있었다. 그러나 육지만큼 제설 작업을 하지 않기에 가까이선 볼 수 없었다. 차디찬 눈이 신발에 묻어 결국 내 발에 스며들면 아름답던 설산마저 귀찮게 느껴졌다. 동네 마실 중에는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았다. 당구장, 노래방의 위치를 알려주는 이정표, 한 30년 동안은 그 자리에 꽂혀 녹이 슬어버린 이정표. 그 방향으로 가더라도 없을 것이 분명했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던 이정표는 오히려 다른 역할을 했다. 진료실이 어딘지 모르고 헤매던 관광객이 겨우 찾은 노래방 이정표를 통해 진료실 위치를 알려주기도 했다. 본래의 역할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아예 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나는 배를 타고 들어올 때마다 그 이정표를 지나쳤다. 이렇게 조용한 섬에도 노래방과 당구장이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 지금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한편의 아쉬움. 그렇게 사라져버린 섬의 과거가 궁금해졌다. 가끔 내게 고기를 구워주시던 할머니 집에 가면 섬의 여러 이야기를 해주시곤 했다. 현재는 1,500여 명 남짓 살고 있지만 많이 살 때는 10,000명도 넘게 살았다고 한다. 요즘같이 냉동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물고기를 잡고 가까운 곳에서 판매하는 파시가 크게 열리기도 했는데 전국에서 배를 끌고 이곳으로 온 어부들은 섬에 머물며 밥도 먹고 술도 마셨다고 한다.
몇십 년 전 과거는 단지 시간의 때만 묻진 않았다. 그동안 마주쳤을 많은 자연재해, 그리고 파도, 지나간 시간보다 더욱 빠르게 과거의 명성은 사라졌고 그 자리는 폐허로 바뀌었다. 그 즈음 만들어졌을 당구장과 노래방, 파시로 화랑이었을 이곳에서 어쩌면 일상적인 유흥거리였을지 모른다. 신기하게도 몇십 년이 지났지만 더 재밌는 것들이 생겨나도 여전히 당구장과 노래방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하긴 했다. 외부인으로서 섬에 멈춰버린 과거를 발견할 때면 많은 생각에 빠지곤 했다. 섬 생활. 섬. 사방이 막혀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섬에서만 몇십 년을 산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육지의 마을보다 훨씬 똘똘 뭉쳐있으며 그런 단결력에서 나오는 묘한 섬만의 분위기가 있었다. 섬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은 쉽사리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나는 많은 문제점들을 두 눈으로 봤지만 그 문제들은 단 한 번도 제기되거나 해결되지 않았다. 이곳에 파견된 해경과 경찰들도 섬 사람들에겐 외부인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조용히 있다 나가길 원했다. 수십 년간 묵힌 섬 안의 문제가 회복되지 않는 이유였다. 섬에서의 문제는 섬 밖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되질 않았다. 만약 내가 섬의 문제를 바깥으로 고발했다고 하자. 그럼 어떻게 될까? 섬에서 내가 생활하는 모든 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섬 사람들이다. 육지에 나가려 해도 섬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라면을 하나 사려 해도 섬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섬에서 편의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로 돕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만약 내가 내부 고발을 하여 섬의 문제가 드러났다면 그 순간 섬에서의 생활이 불가능해진다. 그들 특유의 텃세 부리기는 육지의 것과 비교할 수가 없었다. 6시부터는 야간 당직이 시작되고 모든 전화가 내 휴대폰으로 걸려온다. 한 번은 이장이 자기가 잡은 물고기가 있다며 매운탕을 먹으러 오라고 했다. 처음에는 거절했다. 응급 환자를 봐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장이 끈질기게 전화를 하는 통에 매운탕만 먹고 오기로 했다. 도착해서 본 광경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다. 이미 여럿의 아재들이 초록병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있었고 내게 전화했던 이장은 의사 선생님 이쪽으로 앉으라며 곧장 소주를 따랐다. 섬 사람 술자리에 동원된 것이었다. 당연히 응급환자를 생각해 마실 수 없다고 거절했으나 술 취한 사람들에게 그런 대화가 먹힐 리 없었다. 나는 마시는 척 바닥에 소주를 버리고 매운탕 몇 숟갈을 먹었다. 자연산이라 그런지 매운탕 맛은 기가 막혔다. 나는 그렇게 잠시 앉아있다 조용히 나왔다. 며칠이 지났을까? 다른 이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생님 오늘 회도 있고 고기도 있고 하니 와서 저녁 함께 하세요. 며칠 전 상황을 경험한 나는 이런지야 거절하고 가지 않았다. 문제는 거기서 시작됐다. 거절당한 이장이 다음날 근무지로 와서 따졌다. 왜 그 이장 모임엔 가고 나한테는 안 오는 거요? 나 무시하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밤에 응급환자가 생기면 위험하니 갈 수가 없어 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대놓고 무시하는 거냐고. 그것이 아니고 저도 경황이 없어 처음엔 갔지만 이후에는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다. 이장들 사이에선 언제든 부를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을 두는 것이 하나의 권력이었다.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매운탕에 팔려갔다. 그 이후로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았지만 나를 섭섭하게 생각하는 이장님들을 달래느라 혼쭐이 났다. 내가 가서 그들이 즐거워진다면 기꺼이 가겠지만 나는 섬의 유일한 의사였고 사명감을 가져야 했기에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나도 환자가 되었다. 섬 특성상 뱃사람들이 많았다. 뱃사람의 특징은 거칠다. 같은 말을 해도 무섭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사람이 해달라는 대로 해줬다.
언제 낫을 들고 와 나를 죽일지 몰랐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섬에서 살면서 나는 여러 차례의 살해 위협을 느꼈다. 몸에 피를 묻히고 들어와 드레싱 해달라는 사람, 잘린 손가락을 휴지에 싸서 들고 오는 사람, 술 마시다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피가 철철 흐르는 사람. 환자는 또 참 살벌했다. 우울증. 내게도 그것이 올 줄 몰랐다. 평소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던 나였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제정신을 차리기 쉽지 않았다. 우울증은 무서웠다. 우울증은 내 얼굴에 가면을 씌웠다. 분명 나는 환하게 웃고 있지만 나를 쳐다보는 사람은 왜 웃지 않느냐고 물었다. 곱등이를 조절하는 연가시처럼 나는 누군가에게 조종당했다. 내게 오는 위로의 말이 들리지 않도록 귀를 닫았고 배는 항상 밥을 먹은 것처럼 부르게 조종했다. 의사인 나도 그토록 조용히 우울증이 다가오고 있는 줄 알지 못했다. 매일 24시간을 새벽에도 갑작스레 깨고 일을 하다 보니 내 우울 증세는 더욱 심해지고 있었다.